신라젠 지금 가격 대비 10배였을 때 12만원, 어떻게 보면 15만원 찍었었죠, 최고점은. 제가 그 신라젠을 고점에서 경고했을 때 그 수준하고 비슷한 지금 매지온을 경고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재무제표를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지온, 일단은 자본총계, 회사가 가진 돈이 428억 분인데 시총은 지금 1조 6천억으로 무려 38배의 PBR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신라젠이 고점에서 이 정도 가지고 있었죠. 특히 매지원 보시면은 지금 매년 한 200억씩 까이고 있습니다. 150억에 작으면 150억, 크면 200억씩 까이고 있는데 지금 회사의 자본 총계는 지금 428억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200억씩 까이면은 한 3년 정도 뒤면 이게 마이너스로 전환이 될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이죠. 물론 꼭 딱 그렇게 계산대로 되진 않지만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3년에서 5년 사이에 제가 볼 때는 자본이 거의 잠식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신라젠이 바로 그러했었습니다. 신라젠의 실적이고요. 신라젠은 지금 10분의 1로 떨어졌어도 PBR이 14입니다. 그럼 고점에서는 10배인 140배였냐? 그러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2017년도 제가 고점에서 경고할 당시에는 자본총계가 지금보다 대략 5배 넘게 자본총계가 높았기 때문에 어쨌든 주가는 지금보다 10배가 넘었었으니까는 8조 원 넘게 주가는 시가총액은 그랬을 것이고, 그 당시 자본총계는 별도 재무제표 기준으로 2,700억이었기 때문에 그때도 한 30배가 넘었던 것이죠, PBR이. 그러니까 매지온하고 너무 똑같습니다. 거의 비슷한 레벨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점일 때. 그때도 제가 경고드렸습니다만은 신라젠 매년 이렇게 적자를 지속할 경우에, 이런 식으로 적자를 지속할 경우에 매년 자본총계가 까여서 나중에는 몇 년 후면 어떻게 할지 모른다고 말씀드렸는데, 불과 2년 만에 자본총계가 2,700억에서 500억으로 줄어들면서 주가가 10분의 1을 땅 됐는데도 불구하고 자본총계가 하락해서 여전히 PBR상 14라는 고평가, 지금도 고평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매지오는 신라젠급이고, 어떻게 보면 정확히 따지면 신라젠보다 조금 더 높을 것 같기도 해요, PBR 상으로. 그리고 차트를 보시면 지금 이러한 레벨인데 다시 꾸겨 올려서 이러한 레벨을 가지고 있는데, 신라젠도 그러한 레벨을 가졌던 때가 있었죠. 이쪽에서 10만원 이상대 레벨에서 나중에 이렇게 작전이 끝나고 이렇게 돼버리고 맙니다. 사실 놀라운 것은 신라젠이 지금 검찰 조사 받는 이 마당에 메지온이나 뭐 HLB, 파밀셀 같은 종목이 있다는 것도 참 희한하긴 한데요. 이게 왜 이러냐 하면은 처벌이 약합니다. 네이처셀 나정찬 대표 보세요. 2번이나 해먹고 2번째 걸렸는데도 집행유예로 나왔어요. 작전 세력을 욕할 거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금감원의 솜방망이 처벌, 세트리온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검사들, PT 수첩에 나온 건 아주 놀라운 내용도 많이 있었죠, 예전에. 주가 조작에 가담했던 사람을 깜빵에서 빼내가지고 따로 조사하고 막 그랬다고 해요. 그리고 판사도 정관예우 써서 정관예우 비싼 변호사 쓰면 형량을 낮춰주거나 집행유예로 풀려나거든요. 막말로 2, 3년만 살고 나와도 실형을 받더라도 수천억이 돈이 되는데 누가 이걸 안 하겠느냐고요. 그리고 이 살고 나오는 사람은 진짜 쩐주일까요? 아니거든요. 진짜 쩐주는 잡히지도 않아요. 이 작전은요, 이 주식 급등 작전은 못 잡을 수가 없어요. 계좌 추적하면은 다 잡혀요. 그런데 어떠다 수사를 안 하는 것 뿐입니다. 수사를 안 하거나 수사를 하더라도 다 덮고 넘어가는 거예요. 왜요? 뭐 이걸 작전하는 게 개인적인 뭐 사채든 펀드든 기관이든 아니면은 사모펀드든 간에 이들은 우리나라에서 한 축을 담당하는 어떻게 보면 사회 고위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이쪽에 카르텔이 많이 형성이 되어 있다고 PD수첩이나 여러 곳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감원에 그동안 이렇게 저렇게 해서 비리로 촉발된 사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금감원에. 금감원장도 그렇고. 그래서 이 모양이다. 신라젠은 검찰 조사 받는데 제2의 신라젠들이 꿈틀꿈틀 거리고 있다.
진보 정치인 여러분, 적폐청산이요? 과연 여러분이 할 수 있을까요? 신라젠 사태만 보더라도 이들이 진보 쪽 정치인에게 접근하려 했던 정황들이 많이 있죠. 유시민 이사장 정도 되니까 거기에 말려 들어가지 않고 그냥 취임사 정도나 한 거겠지만, 취임사니까 뭡니까? 뭐 가서 뭐 기공식 된 거 뭐 연설해줬다면서요. 그거 말고 많은 국회의원이나 정부의 조직에 있는 사람들도 이들과 라인펀드 사태도 청와대 일부 직원이 관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쩐주들과 작전 세력들은 보수와 진보 할 거 없이 양방향 전략을 쓴다. 보수도 진보도 다 썩었다. 지금 정의연을 보십시오. 정의연을 보세요. 대표적인 거예요. 여기에 분노하거나 이걸 바로잡기 위해서 의협심을 가지고 수사하거나 그러는 검찰, 경찰, 정치인 없다. 대통령은 자신의 그런 국회의원들이 이런 적폐에 속해 있는 줄도 모르고 자기 사람인 줄 알고 좋아서 허허 웃고 계신다. 신라제만 볼까요? 10만 원에 투자한 개미들, 이런저런 뭐 삼상 통과하느니 어쩌느니 다 삐끼 뉴스들 보고 들어간 이 사람들 10분의 1 당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장 폐지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이들이 잘못한 게 무엇일까요? 그렇게 큰 잘못을 했을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제가 정말 늘 느끼는 건데, 우리나라 주식하면서 망하신 분들 많은데 그분들의 잘못은 단지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주식을 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요? 이러한 금감원, 이러한 검찰, 이러한 판사, 이러한 국회의원이 있는 나라에서 주식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입니다, 여러분. ABL 바이오라고 지금 정부에서 무슨 기술 특례라고 특례를 준 종목이 있어요. 근데 그 종목 재무제표도 이거랑 비슷해요. 얼마나 코스닥에 지원받는 업체들이 뒤로 로비를 많이 하면 이런 재무제표들이 기술 특례로 정부의 지원받으면서 그걸 뉴스로 작전을 하고 앉아 있으니, 적폐청산은 개뿔, 작전 세력이 나쁘다고요? 아니요. 내가 쩐주라도 이런 시스템에서 크게 한번 해먹겠어. 안 그래? 그 쩐주들 뜯어먹고 사는 이 아까 말한 그 4인방들, 그들이 바로 적폐의 근원입니다. 그리고 그 적폐는 전혀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